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이랑 나이랑 뭐 소속 같은 거. 네,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1학년 고영경이라고 국제과학고요.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네, 네, 학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좀 일반 고등학교랑 좀 다르게 좀 외부 활동 이런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좀 일반고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들 좀 많이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들고 노트북 들고 계신데 네. 어디가 지금 계신 거였어요? 저 이제 학교 이제 수업 시작해서 네 방학했는데 또 수업 시작해서 이제 가봐야 돼서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꿈이 뭔가요? 저 꿈은 아직 좀 생각 중인데 좀 국제 계열 쪽 이런데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어도 굉장히 유창하실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하시는 외국어 영어. 영어랑 요즘 스페인어 배우고 있어요. 그럼 영어랑 스페인어로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영어랑 스페인어 각각. 진짜 뭐라 하지?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돼요. This is Ko Young-kyung from the Seoul Global High School, and it's nice to meet you. And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지금.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연예인요? 뭐 그냥 힙합 이런 거 많이 들어서 그냥 래퍼들 그냥 요즘 쇼미더머니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보고 있어요. 외국 니우 혹시 좋아하세요? 네? 니우. 아니요, 전 아직 외국은 잘 몰라서. 네. 팝은 좀 들었는데 요즘 랩 관심 있어서. 네. 취미가 랩이라고. 이거 취미까진 아닌데 그냥 공연 이런 거 가끔씩 보고 그냥. 그럼 이제 고등학생이신데 네.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아무래도 좀 공부 이런 거 좀 저희가 좀 입시 제도 이런 거를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활동 많이 한다 해도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보다는 좀 프레셔 이런 건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뭐 성공한다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공부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 그러면 반대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아니라 그냥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너무 막 학생들을 부추기지 않으면 좀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저희 학생들이 좀 두각 이런 건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나 아니면 좀 깊이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저희 나라가 훨씬 높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훈남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18살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서울역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고요. 그러시구나. 시험 잘 보셨어요? 네, 뭐 잘 본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더운데 날씨가 네, 공부하는데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작년보다는 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장래희망이 뭐예요? 패션 디자이너요. 오, 패션 디자인. 왜 패션 디자인 꿈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냥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이 내 옷을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딱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대학교 목표 대학. 미국의 FIT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뉴욕에 있거든. 네. 네. 그걸 다른 거요? 네, 다르고요. 펄슨스도 있고 FIT도 있고 프렛도 다 틀린 곳인데 저는 FIT 목표로. 팔슨스랑 프렛은 많이 네.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름 방학을 이미 해가지고 인턴을 하고 있고요. 토플 시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국내는 그 학교 성적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네. 포트폴리오 네. 준비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술적인 분야 쪽에서 네.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패션 공부. 한국은 약간 기술적인 면만 딱 보는데 외국은 독창성을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는 걸 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갔다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또 한국에서는 패션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학파를 더 선호하기도 하나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외국을 대학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고2죠. 아, 2학년. 네. 근데 빨리 준비하는 건 아니세요? 혹시 3학년 때 대부분 많이 준비하는 어, 거 외국 학교는 6개월 더 빨리 하거나 6개월 더 그러니까 저희는 여름부터 학기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1년을 낮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꿈은 되게 빨리 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고.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30살 되고서도 이제 자기 진로 네.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이제 진짜 딱 이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바꿀. 네. 오, 그것도 되게 타고난 복인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여자친구 왜 없으세요?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아, 아픈 곳을 찔렀네요. 네, 괜찮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형은 그냥 볼살인 웃으면 이쁜 네,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볼살 있고 웃으면 네,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준이 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같은 거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인턴은 그 학교에서 하는 인턴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 LG 패션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오, 인턴도 진짜 빨리 하셨다. 네, 그러면 그렇죠.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은 어떤 거세요? 정장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캐주얼을 더 하고요. 정장을 하면은 저는 여성 쪽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2014 FW 네. 트렌드를 좀 설명해 주세요. 2014년은 뭐 작년과 같이 그냥 투블럭 스타일의 여자들은 시스루 옷을 되게 유행이 탔고 남자들은 포마드 헤어스타일에 그리고 셔츠와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긴 셔츠는 색깔별로 유행을 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엔 또 번거지 모자로 또 바뀌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컬러가 좀 선도하고 요즘은 다시 꽃무늬도 다시 슬슬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엔 그냥 위에는 단순한데 밑에는 좀 화려한 쪽. 그럼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저희 PD님이랑 저랑 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패션으로 옷을 입어보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지금 충분히 잘 어울리시는데. 아, 피해 가시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용산 쪽으로. 인터는 매일 가시는 거고요. 내일 가고요. 7월 달까지 할 예정이에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1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국 여름 방송에서 나온 네. 저기서 안녕하세요. 한국 여름 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네. 하는데요. 네. 아버님 혹시 인터뷰 2분 정도 가능하세요? 뭔 네, 좋은 거. 있는데? 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아,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업무 때문에. 예. 일 때문에. 네,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덥죠. 예. 네, 일하시는데 힘들거나 그러시지 힘들죠. 더운데. 근데 막 이제 아버님들은 어떠한 힘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동력 같은 거? 생각?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예,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혹시 자녀는 몇 분이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에요. 예. 나이가 어떻게 돼요? 큰 딸은 26살, 아들은 22살. 예, 그렇습니다. 그 큰딸 분이 그 뭐야 취업은 하셨는지 아니요, 대학원생이에요, 아직. 예,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아들분도 대학생. 예, 대학생인데 이제 군대 갔다 제대를 했고 지금 제대를 해서 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복학하기 전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요즘에 이제 가장 기분 좋았던 적은 혹시 언제세요? 뭐 글쎄 그 큰 딸이 뭐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예, 지금 가이스트 다니는데 거기에 입학했을 때가 대전에 계시구나. 네, 제일 기분 좋았어요.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환경 생태를 연구하고 있어요. 예. 되게 멋지신데요. 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보통 아버님들은 딸바보가 많다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아들이랑 그렇죠. 이제 같이 키웠을 때 네. 어떠한 부분에 가장 차이가 있으시다고 혹시 본인 스스로도 느끼시는 거예요? 뭐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딸이 조금 뭐라 그럴까 더 친근하다 그럴까 뭐 그런 게 있고 아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커가면서는 어릴 때는 아들이 이뻤다가 이제 좀 뽀송뽀송 수염이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들은 좀 무뚝뚝해져서 멀어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예, 그게 이제 좀 대화가 좀 어렵고 서로가 예, 그냥 무뚝뚝하게 지내요 아들하고는. 딸이랑은 그죠? 대화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아들들이 좀 커가면서 말이 없어지나 봐요. 네, 그렇죠. 예, 말이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건. 그렇지. 딸이 최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렇죠. 또 엄마 입장에서도 딸이 있어야 그렇죠. 요즘 뭐 시집 가도 딸이 오히려 더 친근한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아들은 며느리한테 꽉 잡혀가지고 또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제 가장 반대로 좀 슬펐거나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뭐 자식들이나 뭐 어떤 가족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뭐 내가 벌질 못하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좀 힘들어하는 경우.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자녀 둘을 대학에 보낸다는 것이 사실은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한꺼번에 또 그게 두 명이 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여성들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업주부가 되었다가 다시 직장을 얻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뭐
단순 노동꾼이 할 것이 없잖아요. 뭐 계산원이나 또는 뭐 식당의 일이나 뭐 이런 서빙 일이나 이런 전문적인 일보다는 그런 단순 노동, 육체가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동들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죠. 또 고생하는 걸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이제 다 아시면은 그렇게 많이 미안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않죠. 잘 벌으면 안 해도 될 일을 워낙에 요즘 뭐 힘드니까 경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뭐 서로 벌어야죠. 어떻게요? 예, 그렇게 살아가야죠. 예. 네. 그래도 또 반대로 좋은 일도 많고 이제 나중에 따님이랑 아드님들이 이제 아니 뭐 예. 호강 시켜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잘 커서 뭐 호강까지는 안 바라고 잘 커서 그냥 뭐 사랑이 같은 손녀나 정말 예뻐요. 예, 그런 손자 손녀를 놔주면 좋죠. 예, 결혼해서. 네, 좀 추가 질문을 할게요. 예, 예. 네, 7월 3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그 혹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아니면 보통이다, 못한다, 뭐 아주 못한다 이렇게 나뉜다면 뭐 전혀 뭐 그렇게 그 정치에는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요즘 보면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요번에 뭐 새천년 민주당의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잘한다 잘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각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난 잘못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나름대로 그 당에서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뭐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이제 네. 새누리당이랑 어느 당이 승리를 할 것 같으신지 예상하신다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거는 글쎄 어느 당이 승리를 할지는 뭐 글쎄 수도권 쪽에서는 저는 새천년 민주당이 승리를 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 뭐 지역색이 좀 있는 것 같고 서로 또 당을 뭐 좋아하는 당에 따라서 뭐 지역색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정치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특히 또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뭐 승리를 위해서 뭐 이제 공천을 하다 보니 이제 뭐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았던 후보가 공천에서 낙마하고 새로운 뭐 영향력 있는 또는 인기도가 많은 후보가 뭐 나오게 되지 않느냐 승리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불공평한 부분도 있죠. 어떤 후보는 그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뭐 공천을 받지 못해서 못 나오는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승리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뭐 인지도라든지 인기도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후보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이나 카메라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국민들 뭐 하여튼 요즘 국민들 모두 경제가 어려워서 뭐 다들 힘들어 하시고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여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바로 다음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싶어서 기다렸는데 시간 다 됐어요. 아 정말요? 44분 기차였는데 아까부터 기다리고. 한 2분이면 금방 하는데. 그래요? 2분이요, 2분. 네네. 알았습니다. 일로 와. 같이.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25살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 혹시 학교나 소속 같은 거 있으시면? 아, 대학교 지금 대학생 4학년이고 취업 준비 중이고요. 지금도 이제 방학 이용해가지고 면접 보고 지금 그러고 오는 길이에요.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전자공학이요. 그럼 어느 혹시 진로가 어느 네.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전자 쪽으로 갈 거고 지금 회로나 반도체 장비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지금 여기 서울역에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예, 오늘도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 보고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원래 집은 서울이 아니신가 봐요. 네. 지금 방학 중이라서 집에 내려가 있고 예, 지금 면접 보기 위해서 다시 올라온 거고요. 제가 인터뷰를 그래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기다리시는 처음이에요. 네, 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번 나와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럼 여기 딱 쓰시고요. 네,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어떤 어필이요? 그냥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매력 어필이요? 네, 나 아, 이런 사람이다. 딱. 저는 착하고요. 취업 준비 중이고요. 지금 대학생이지만 앞으로 멋진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멋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매너 있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뭐 아무튼 요즘 많은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추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빨리 네. 질문을 드릴게요.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네. 혹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잘하고 있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자세히는 알진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공천 선거에 대해서 뭐 다시 평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좋다고 보고 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한 방안이 좋은 거지 그냥 뭐 따로 다시 투표를 한다는 등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방향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어느 당이 승리할 것 같으신지 예상하신다면? 정치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좋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새누리당이 좀 더 우세해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 대처 능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물론 제가 피해자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소동 조치 능력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부 쪽도 잘하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지역 출신 의미가 없다고 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면은 참 공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없는 안 보이는 선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람을 절대값으로 놓고서 절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말씀 빨리 해주고 계신데 몇 네. 시차라고 하셨죠? 44분이요. 지금 가야 네,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러운데 뭐 자기 본업에 종사하면서 뭐 다른 데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는 일 묵묵히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여론방송 인터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고향 가려고. 아, 고향 가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서울에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치과 때문에 왔다가. 아,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에요. 20살이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국 여론 방송은요, 이제 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 서울역으로 인터뷰차 나왔거든요. 네. 어떡해. 좀 카메라 보시기 불편하시면 저 보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20살 김가은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대학교는 다니고 계세요? 네. 네. 전공이 뭔지 궁금해요. 정치외교학과요. 정치외교학과시구나. 어쩌다가 정치외교학과에 가시게 되셨어요? 아, 그냥 평소에 관심 있던 쪽이라서 가게 됐어요. 혹시 그러면은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으시고. 집은 어디세요? 그럼 원래 집? 구미요. 경북 구미요. 아, 구미, 구미시구나. 네. 그러면 지역 구미 소개 좀 해주세요. 구미요? 네. 구미 그냥 공단이 엄청 발달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좀 그 구미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안이요? 네, 좀 문제되는 것들이나. 그냥 제가 문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네. 얘기하면서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저는 구미 시장이랑 도지사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정권에 오래 잡고 계셔서 이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투표는 하셨고요. 네. 근데 주소를 이번에 학교 가면서 청주로 옮겨서 네, 투표는 또 청주 쪽에서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취미 같은 거는 뭐예요? 취미요? 그냥 혼자 영화 보러 가고 그래요. 최근에 본 영화가 최근에 본 거요? 그 혹성 탈출 저도 그거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저가 참 멋진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픽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뭐랄까 말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해봤자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물론 그 고릴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말하는 게 신기하게 하지만 좀 대화가 거의 없어서 말하는 게 거의 없어서 조금은 답답하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그런 뭐지 고릴라임에도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인간의 언어를 배운다는 자체가 조금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근데 막 그런 고릴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를 좀 맞아요. 그거 그랬어요. 서로 막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때문에 다 해치고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도 또 시저가 얘기했잖아요. 네. 인간이랑 다를 게 없다고. 네. 고릴라도.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네. 이제 정치 외교과라고 하셨으니까 더 말씀 잘해주실 것 같은데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약간 저는 그 권은희 후보 보고 이제 공천하는 데 있어서 그 후보 자체에 이런 그 전에 국정원 사건 있고 나서 되게 그런 정계 나가는 게 조금 부정적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이미지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정계에 진출해서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약간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공천되고 나서 그 남편분 때문에 또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독을 파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5가지 객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잘했다, 아주 잘했다, 혹은 못했다, 아주 못했다, 보통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어느 쪽에? 그냥 보통이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어느 당이 승리를 할 것 같은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가 많이 바뀌길 원하는 걸 보면 새정치 쪽이 이길 것 같은데 막상 결과를 보면 새누리가 이기지 않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아니라 이번에 6사 지방. 네, 지방선거 했을 때도 뭐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약간 새누리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약간 실패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새누리당이 너무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투표를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말은 막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막상 지방선거 이런 데는 투표하러 잘 안 가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번 공천은 그 지역 출신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세하게 뭔가 생각 안 해.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한다, 지역구 출신은 의미가 없다 이거고, 네, 반대한다, 꼭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그 두 가지랑 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혹시 그 중에서 한 가지 찬성, 반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신다면 전 지역구 출신이랑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구 출신의 사람이 나오더라도 계속 그 사람의 그런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계속된다면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이든 아니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자기 소신을 펼치려면 일단 투표 먼저 이렇게 투표에 임해서 자기의 작은 한 표라 생각될지 몰라도 자기 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미 조심해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케이블 방송국 나오고요.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안 나오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따님이랑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도착했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제 한국 여론방송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뷰차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안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 지금 스위스에서 와갖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2분 정도면 되거든요,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외국 가족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전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 혹시 인터뷰 2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나중에. 자,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뷰 2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잠깐이면은.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혹시 인터뷰 2분 정도 가능하실까요? 뭐에 관한 건데요? 그냥 사소한 거예요. 그냥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나왔어요. 여론방송이어서 네.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자기소개 해주신다면. 자기소개요? 네. 이름은 김민우고요.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31입니다. 오늘 동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하시는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 일이요? 네. 하는 일은 지금 여기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 이제 모임 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지금 이제 회식 장소로 좀 모이는 길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여자친구나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여자친구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아직까지는 못하게 됐네요. 그러면 이상형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형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성격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혼을 해도 무난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미래 여자친구에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저에게 가장 내세울 만한 거는 제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저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제 여자친구가 돼서 나중에 결혼 생활까지 하게 된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으니까요. 저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7월 30일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한창 되게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정당에 치우친다기보다는 과정이 가장 먼저 중요한데 그 과정을 보고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정당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조금 제 생각을 어필하면 그런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제 소신 있게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공천 과정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잘한다, 아주 잘한다, 못한다, 아주 못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나눴을 때 어느 쪽에 한 표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이게 항상 어느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보단 어느 것이 맞다, 맞지 않다 이게 한쪽만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하는 거 아니라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냥 보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공천은 지역 출신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말에 찬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공천 출신에 출신에. 대해서 예. 그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예. 그런 쪽으로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이유라기보다는 많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휩싸이는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역보다는 나라 현 정세에 맞는 그런 분위기에 더 휩싸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보다 사회적인 면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어느 당이 승리할 것 같은지. 그거는 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런 거는. 예. 아직 뭐 네. 누가 누가 더 우세하다 뭐 그렇게 장담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시기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국민들에게요. 네, 아무 말씀이나 하셔도 돼요. 이번 7월 30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도 소신 있는 그런
투표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죠? 좀 또 모임 때문에요. 아. 좀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바로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에서 나온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2분 정도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 부산에서 방금 올라온 26살 최민주라고. 부산에서 여기 서울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오랜만에 방학이 위해서 놀러 왔는데 어떤 친구 만나러 오셨죠? 그냥 친한 친구 성균관대 다니는 한 명인데 그냥 놀러 오라 해가지고 그냥. 혹시 그러면은 대학생이세요? 예, 지금 대학생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관광경영학과. 네. 저희 한국 여론방송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잘은 모르. 네. 케이블 방송국이거든요. 요즘에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왔어요. 네. 네. 어떤 네,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시죠? 그냥 취업 준비하려고 이제 딱 4학년이니까 이제 졸업하고 더워가지고 이제. 26살이면 이제 예. 그 주변 친구들이 취업에 많이 이미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요? 여자애들은 거의 다 됐고 남자애들은 되게 준비하려는 애들이 많은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부산에서도 많이 취업을 했나요? 제 친구도 아는 애는 된 애도 있고 근데 지금 딱 제 나이 때다 이제 딱 준비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된 애들도 몇 명 있긴 한데 다 된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막 취업을 할 때 서울로 많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지. 부산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멀리 가는 애들 많이 못 본 것 같고. 보통 그러면은 관광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취업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 좀 많아서 호텔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카페 이런 것도 차리고 싶고 그래서 네, 그냥 생각만 좀 아직 하고 그냥 여행 온 거야 여행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래 안 올라 했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온 거라고. 가방 짐도 없고 그냥 몸만 안 되고 네. 몇 밤 며칠 있다 가시려고? 한 2박 3일 정도 그냥 뭐 외국 나온 것도 알고 같은 한국인데 뭐 그냥 적당히 있다가 놀다 그냥 가려고.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없어.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여유가 없고 요새 또 그냥 생각도 많고 취업돼야 돼가지고. 그러면 자신에게서 가장 장점이다. 이건 진짜 나의 매력이다라고 막 꼽을 수 있는 게 그냥 꼽을 수 있는 거 그냥 못생기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노래 조금 부르고 뭐 그 정도. 아예 잘 부르는 건 아닌데. 그냥. 조금만 들려주실 수 그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데. 네? 여기서 왜 노래를 해야 돼 근데?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사람 이름 아는데. 조용히. 네? 지금 우리 이것만 부르네. 안 되겠다. 네. 저 그 정도의 끼는 없어요 근데.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부산은 더 여기보다 덥죠? 서울보다? 아니요, 부산이 더 시원한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여기 너무 더워요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온지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더 죽을 것 같아요. 저 부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부산 돼지국밥이랑 밀면이랑 진짜 맛있잖아요. 내려오시면 뭐 국밥 뭐 쌍둥이 국밥. 저 거기서 먹었거든요. 쌍둥이. 되게 거기 많이 먹죠 사람들. 곧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내려오시면 뭐 국밥 한 그릇 뭐 네. 같이 한번. 이제 추가적인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7월 30일 날 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하고 있다 음, 혹은 아니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런 거 쪽은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국회나 이런 쪽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깊게 생각은 저는 그런 막 여론이라는 거는 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아무래도 좀 아, 6.4 지방선거 때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좀 비리 같은 것도 많으니까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 받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 자체가 원래 좀 정치 쪽에는 크게 관심이 아직 나이는 좀 있긴 한데 정치 쪽으로는 크게 관심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취업 지금 취업이랑 부수적으로는 노래 부르는 거 그냥 그 두 개. 네, 딱히 뭐 정치 쪽으로는 아직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면은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느끼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공천은 지역 출신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찬성을 하시는지 또는 지역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상관없다. 제가 공천 이걸 아직 자세히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직 그러면 좀 네.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랑 네, 어느 당이 승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새누리당. 왜? 그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치 쪽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좀 진땀이 좀 나는데 네. 그냥 살짝만 왜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느낌상 예, 지금 제가 솔직히 그 두 곳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럼 마지막 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디가 되든 취업만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좀 요새 큰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 많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급하게 가야 하는 길이 있어서. 아, 급하세요? 네네. 얼마나?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세요? 아, 예. 서울역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방문할 곳이 있어서요. 아, 예. 네, 지금 KTX 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 예. 아, 그러세요? 네네. 혹시 차 시간이 언제신지? 친구랑 7시 15분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연세 그리고 사시는 곳 정도? 예, 김대훈이고요. 네. 올해 34살이고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 네네. 네, 알겠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취미는 뭐 주로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네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나요? 최근에 뭐 끝까지 간다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인터뷰랑 어떤 인터뷰인가요 이게? 아, 그냥 시민분들하고 얘기 예.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일 하시는지? 그냥 금융기관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어떤 면에서 받나요? 뭐 고객들하고 같이 이제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예. 고객과의 이제 그런 뭐 분쟁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해소법이요? 저는 주로 이제 잘 쉬는 편이고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운동이요? 네. 운동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네. 자전거 타기가 어디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땀 흘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좀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기분도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다가오잖아요. 네네. 휴가 계획 있나요? 이게 어디 좀 가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뭐 일단은 터키 쪽으로 올해는 좀 가기로. 터키? 네. 특별히 터키로 정한 이유 있나요? 예전부터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뭐 지중해 문화랑 유럽이랑 같이 접하고 있어서 뭐 또 한국 사람 쪽
하고도 좀 잘 맞는다고 듣고 예전에 가고 싶은 곳도 좀 있어서 예, 네.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네. 7월 30일 날 네. 재보궐선거 하잖아요. 네네.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으세요? 네, 큰 관심은 없는데 뭐 공천에 대해서 뭐 언론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존의 그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 추가하는 공표했던 국민들한테 공표했던 방향으로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락에 따라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좀 공천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고요. 예. 사실 또 믿음도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관심 없다고 하셨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건가요? 10점 만점이요? 네. 저는 한 5점 주겠습니다. 5점. 5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 공천이 그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면 해당 지역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주거지도 그쪽에 주거지가 있고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사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뭐 전혀 엉뚱한 지역에 공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희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인데 그런 성격이 없고 단지 이제 당의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공천을 전략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은 해당 지역구 국민들을 좀 배려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입장? 네, 뭐 저는 이렇게 썩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과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어느 쪽이 더 많은 석을 가져갈까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예.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15석인데 네. 몇 대 몇 정도? 한 7대 3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0%? 6대 4 정도? 네, 6대 4. 60대 40. 네.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갈까요? 새누리당이 많이 가져갈까? 새누리당?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온 쪽에 보면은 뭐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뭐또 지역적으로 새정치가 많이 또 우세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좀 자리가 많이 비지 않나요? 지역구 쪽에서.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네. 네, 선거 꼭 하시고요. 뭐 저도 선거는 꼭 이제 챙겨서 하고 있는데 올바르고 정당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간단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이고 나 몰라 뭐 했는데. 서울역에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병원에 갔다 오는 거지. 그러세요? 우리 친구 아파서. 네. 어떤 친구? 우리 친구 아파서 여기 수요일에 병원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방송 나오는 거야? 네. 안 돼. 예? 3분 정도만. 아이고 뭔 말을 했는데 저기 저 친구 저기 있잖아. 어머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싫어. 싫으세요?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안 돼. 예쁘게 잡아드릴게요. 예? 예쁘게. 아이고 텔레비 나오면 안 돼. 어머님 취미 취미는 그냥 노는 거지 뭘. 노는 게 취미지 뭐.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어머님 그 스트레스 받을 때 어머님 해소법 있어요? 그냥 노는 거야. 떠들고 우리 저 친구랑 또 이러고. 어머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 아산. 어머님 연세가? 60세.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60세. 되게 동안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혜. 어머님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여름 휴가 계획이 있어요? 아이 없어. 없으세요? 우리 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차 시간 있으세요? 차 시간 때문에. 아이고 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돼.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론방송인데요. 한 3분 정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함하고 나이하고 사시는 곳 정도. 네, 제 이름은 구교훈이고요. 네. 나이는 56. 사는 곳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에 오신 이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전에 무슨 일로? 이제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강의하러? 대학 강의. 아, 대학 강의. 어떤 과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맡은 강의 과목은 이제 물류하고 유통. 물류하고 유통 쪽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쪽 강의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일 있나요?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러면은 거짓말이고 네. 있지만 워낙 좋아하는 일이고 또 오랫동안 한 일이니까 즐겁게 하죠. 그러면 아버님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몰입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가 잘하는 일. 몰입을 하면은 글쎄 크게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른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 많죠. 좀 잠시 접었지만 이제 스포츠 관람 좋아하고 또 연극, 영화, 콘서트, 그다음에 뭐 팝송 듣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막 관람을 하시고 어디 막 읽고 듣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스포츠 관람 어떤 스포츠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이제 외국 팀이죠. 네. 레알 마드리드. 레알 외국 팀. 스페인. 네, 스페인. 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호날두. 호날두. 네. 호날두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일에 최고가 되려는 그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멋진 모습, 그런 거죠. 아, 그런 면에서. 네. 그러면은 호날두 선수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 또 완벽해야 되겠다. 또 멋진 모습, 또 화려한 그런 축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최고가 되려는 그 노력, 열정, 그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 네, 아버님 그 이번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요즘에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8월 달에 유일하게 이제 강의가 없어서 네. 이제 계절학기까지 끝나고 8월 되면 쉬는데 잠깐 이제 조용히 좀 갔다 오려고 그래. 조용히 좀 생각 좀 하고 그러려고. 아, 생각 좀 하시러. 어느 곳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 많고 뭐 이런 데를 안 가요. 근데 안 가고 이제 뭐랄까 사색을 할 수 있고 좀 내 마음과 정신을 편하게 내려놓고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지는 안 정했고.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그 이번에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 하잖아요. 네.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 내막은 잘 지켜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러프하게 이렇게 보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공천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투명도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당을 떠나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좀 투명성 측면에서는 좀 멀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는 많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한 6점? 6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그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정당 정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커서 이제 이런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쪽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역보다는 뭐랄까요, 정당 쪽으로 오히려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지역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리한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들은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대당의 싸움으로 인물을 내세우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 토백이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이런 식의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치나 모든 그런
뭐 국회의원이든 뭐 기초의원이든 뭐든 간에 너무 지역에 기반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지역 이기주의가 될 거고 지역적으로 자꾸 이기주의가 되면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 또 정책적으로 그쪽 지역의 뭐 시민이든 국민이든 구민이든 간에 그 입장에서 정책을 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맞지. 그쪽 지역 출신이다. 뭐 그쪽에서 오랫동안 뭐 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뽑아주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도 온정주의.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온정주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찬성 아니면 반대?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더 많은 석을 차지할까요?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랄까 새누리당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많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컬러를 지닌 것 같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뭐랄까 그 지분, 뭐 개파 이런 쪽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쪽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야당이 하나로 뭐 단일화해야 뭔가 게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각자의 길을 간다든지 각자의 이렇게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너무나 많은 복수적인 게임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당연히 여당 쪽 유리하겠죠. 야당은 자꾸 분열이 되고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양자 구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15석이 있는데 몇 대 몇 정도로 갈릴까요? 글쎄 제가 뭐 그런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직전에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여당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만약에 15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9대6? 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여론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뭐 SNS 보면은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이제 많이 알고 성숙해 있는데 뭐랄까 직접 민주주의 또는 어떤 정책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이런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실제적 그런 부분들의 주도적인 계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나이든 중장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물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설계하고 좋은 세상,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된다.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 일방적인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이런 부분,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그런 부분들을 다 추출해서 골고루 추출해서 뽑아놓고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도 명확히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어떤 이런 세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굳었단 말이죠. 고정화됐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고치기는 힘들다고 봐요.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젊은 사람들이다.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세상의 많은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한국 정치가 한 단 가는 게 좀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